남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잡은 유명인들을 보면 모두 엄청난 독서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많은 책을 읽는다는 것, 남들보다 빠르게 독서를 해나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글을 빠르게 읽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렸을 때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읽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책을 읽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었고 읽어야 할 자료는 쌓여만 갔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지 못해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됐고 중요한 순간에 뒤처진다는 불안감도 커지게 됐죠. 그제서야 글을 빨리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 방법으로 정착하게 됐고 이걸 연습한 뒤부터는 이전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내용을 소화할 수 있었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정보를 빨리 처리하는 방법, 속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글을 빠르게 읽고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한 글자씩 따라 읽고 있지는 않나요? 이렇게 하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빠르게 읽는 사람들을 관찰해보고 여쭤봤는데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단어를 하나씩이 아니라 의미 단위로 묶어서 한 번에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좋다라는 문장을 볼 때 오늘 날씨가 좋다 이렇게 덩어리로 보는 거죠. 이게 무슨 꼼수 같은 말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의심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더군요. 이 논문의 결론 중 하나는 눈의 움직임을 줄이고 한 번에 여러 단어를 인식하면 독서 속도가 크게 향상된다 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시겠다면 다음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가요? 글이 읽혔나요? 아마 글이 읽혔을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글자 순서가 엉망입니다. 그렇지만 읽혔죠. 심지어 의미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뇌는 이렇게 인식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자주 안 만나서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이 말인즉 연습만 하면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단어 단위로 묶어서 읽기. 이게 속독의 팁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글을 읽을 때 혹시 머릿속에서 문장을 따라 읽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장을 보고 계실 때도 여러분은 글을 읽을 때 하고 속으로 소리내고 있지 않나요? 이 습관이 독서 속도를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렸을 때 한글을 배우면서 소리내며 연습했던 습관이 성인이 된 지금도 남아있는 건데요.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속발음을 해버리면 물리적으로도 빨리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버려야 할 습관 1순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속발음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눈으로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입을 움직이지 않고 속으로 발음하지 않은 채 문장을 따라가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속도가 올라갈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단어 단위로 묶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한 글자씩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한 덩어리, 단어 덩어리 단위로 인식하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속발음을 줄이고 읽는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앞의 장에서 강조한 단어 단위, 의미 단위로 뭉탱이로 읽는 연습과 동일합니다. 하나의 연습으로 두 가지 이득을 챙길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는 독서법 아닌가요? 처음엔 낯설고 조금 어렵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속발음 없이도 자연스럽게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붙으면 많은 책을 읽게 되죠. 이제 단어 단위로 묶어 읽고 속발음을 줄이는 연습까지 하셨다면 글을 읽는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속도를 붙여줄 마지막 한 방이 있습니다. 바로 다독에 기반한 관련 분야 집중 읽기와 키워드 중심으로 읽기입니다. 저는 공학과 과학책은 굉장히 빨리 읽는데 소설과 인문학 책은 읽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 의외로 단순한 이유였어요. 그냥 살아오면서 공학과 과학책을 더 많이 접했고 보고서 작성도 이 분야였기 때문에 그래서 공학이나 과학책을 읽을 때 단어나 의미의 방지턱이 없이 술술 읽어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처음 접하는 개념이 나오면 살짝 멈춰서 이해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배경 지식과 사전에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소설과 인문학 책보다 많아서 읽기가 훨씬 수월하죠. 반면
처음 자기 개발을 봤을 때는 반대였는데요. 정말 안 읽히더라고요. 근데 한 5권쯤 되니까 뭔가 공통된 서술 방식, 같은 인용문과 같은 역사적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책에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속도가 붙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한 방은 다독에 기반한 한 분야 집중 읽기입니다. 많이 읽을수록 배경 지식이 쌓이게 되고요.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속독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게다가 이해에 기반한 속독이기 때문에 단순히 빨리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해를 하면서 속도까지 있는 정말 퀄리티 있는 독서력이 길러지는 거죠. 오늘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속독법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소개한 3가지 속독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어 단위로 묶어 읽기. 둘째, 속발음 줄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독을 통한 배경 지식 쌓기입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면 글을 더 빠르게 읽고도 정확히 이해하는 독서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만 투자해 이 방법들을 연습해 보세요. 어느 순간 책 한 권을 순식간에 읽고도 내용을 또렷이 기억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의 쾌감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도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속독법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독서 팁을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놓으셔야겠죠? 그럼 오늘도 성장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